그 예전에 물어보고 싶었던 사례가 사실 그 포스코에서도 한번 그 광양이라든지 포항에 이제 그 공장이 있으니까 그때 신입사원들한테 일정 부분 현장 근무 채용을 위해서 그쪽 지역에서 본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기간에 명시는 안 했어요. 기간에.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지원자가 가서 보니까 인사팀에서 3년 동안 있어야 된다고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한번 사연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때 계셨나요? 그때 당연히 있었고 그건 되게 병신 같은 애죠, 걔가. 아, 예를 들어서 포스코 지금 한참 아마 채용 거의 마무리됐을 텐데 현장에도 그런 근무할 생각도 왜냐면 포스코는 본사가 어딘지 알아요? 포항? 정답. 네, 보통 사람들이 서울로 생각해요. 포스코 본사를 대치동에. 거기는 이제 나같이 잘난 사람들이 가지. 네. 그러니까 본사 같은 경우에 또 이럴 때 끊어주면 안 돼. 차라리 날 죽여줘, 씨발. 아 그냥 그러려니 하는 아니, 그러니까 본사에 가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인사팀에선 생각을 해서 그게 뭐 물론 정해놓은 게 이제 3년이지만 그 전에 다 서울 근무 시켜줘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왜 미리 통보를 안 했냐. 그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직원을 교육시키고 좀 발전시키기 위한 게 현장 근무 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사실 이걸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공고에 명시를 해주면 돼요. 네, 명시를 해줘서 취준생이 선택권을 주면 되지. 그러면은 내가 지원할 거나 안 지원할 거나 그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명시를 오늘 하잖아요. 엄청난 사측인데 오늘? 아니 이것만큼 내가 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그걸 명시를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 지원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지원 안 하지. 그럼 지원 안 그럼 하고 진짜 할 만한 사람들만 지원하게 냅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 좋아. 그거는 할 말이 좋아, 없어요? 좋아. 잠깐 좀 기다려봐. 잠깐만. 아니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왜냐하면 채용팀에서의 목표는 이번에 공채를 진행할 때 지난 하반기 때는 10,000명이 지원했으니까 이번에 15,000명을 모집을 하자. 이게 KPI. 부서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명시를 해버리면 목표 달성을 못 하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명시를 안 한다는 건 갑질이라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그거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거짓된 게 아니잖아요. 거짓된 게. 거짓말을... 아니, 그러니까 치사한 건 맞아요. 인사팀에서 치사한 건 맞는데 거짓으로 허위로 뭔가를 기만한 행위는 지금 아니라는 CG로 얘기죠. 민혁 씨 점점 작아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이 어깨 좀 뒤에 작아지게, 뒤에 나오는 네. 다른 사연들에 비해서는 정말 이거는 굉장히 나름 그래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두 번째 밥그릇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에 SK 실트론에 지원한 한 취준생입니다. 인적성을 통과한 후에 면접을 받고요. 결과를 기다리는데 기업 측에서 내부 상황으로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안내를 면접장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 후에 발표 예정일에는 또 내부 사정으로 발표가 미뤄진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 뒤에 들려온 소식은 SK 하이닉스 면접 탈락자들에게 SK 실트론 면접의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물론 제 역량이 부족해서 탈락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애초에 SK 공개 채용 시에 기업 하나만을 정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네요. 갑자기 네. 분노를 느끼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채용하는 것은 뭐 그 회사의 맘이라고는 쳐도 적어도 자신들의 기업에 지원을 해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역시 갑질이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그냥 또 좀 세련되지 못했다. 그냥 SK가 채용을 좀 세련되지 못. SK 실트론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나름대로 일단 그러니까 좀 너무 멍청했던 거죠 채용 담당자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우리 채용 담당자분들이 이게 사연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합격하면야, 그러니까 합격하고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고 주도 면밀하게 인사팀이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렇게 공론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힘이 세졌잖아요. 이 경우도 이제 불합격 아닌 불합격을 이제 그렇죠? 탈락할 것일 수도 있으니까 불합격하고 나서도 이 억울함을 실제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위 용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채용 담당자들이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구직자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면접장에서 안내하면은 그 얘기 듣고 소위 호구처럼 그냥 속을 줄 알았던 거지. 예.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지. 같은 SK 계열사끼리 공유를 했겠죠. 정보를. 특히나 지금 SK 하이닉스는 사람이 너무 급하게 필요하니까
가장 비슷한 그래도 반도체 회사인 실트론에서 혹시나 괜찮은 애들이 있으면 좀 받아달라.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불합격한 사람들 한번 기회를 좀 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채용 담당자들끼리 논의를 거쳤던 건데 이게 뭐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아무튼 채용 이것도 지금 사실은 팩트는 아니에요. 네, SK 하이닉스 탈락자들이 SK 실트론 면접 기회를 줬다는 게 들려온 소식이지 이게 어디서 들려왔는지 출처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이 사연 주신 분이 같은 뭐 스터디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카더라인데 제 생각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뭐 이게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는 근데 이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저는 이 사연을 바탕으로 해서 SK를 좀 한번 까볼까 하는데 SK 저는 사실 좀 좋아하긴 해요. 실제로 제가 아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K텔레콤을 굉장히 가고 싶어 했었고 하지만 나를 떨어뜨렸지. 그래서 그때 기회를 받아서 SK가 이제 정말 그 하이닉스가 확실히 사람이 진짜 급하긴 급한가 봐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SK 전체 계열사가 스펙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SK는 진짜 자소서만 보고 서류를 통과시키기로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변별성이 굉장히 없어요. 통과된 합격 자소서들 보면은. 근데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자들 보면은 또 고스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그게 인사팀의 채용 시스템에서 묻어 나오는 게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진짜 변종 채용을 많이 하는데 수시 채용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소위 스카이와 서성한 정도 라인급에 대해서 인사팀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드를 발급해가지고 그 코드를 받은 사람만 SK 하이닉스 채용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수시 채용 형태를 저번 시즌에도 했고 이번 시즌에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또 아는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수시 채용은 사실 갑질은 그렇죠. 아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점. 그게 전체 공고 창에서는 또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일단 그 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 하면 이제 3 올스타 제도라고 해서 서울대, 포항, 카이스트, 뭐 서포카라고 해서 그쪽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뭐 학년 제한 없고 전공 제한 없고 그다음에 뭐 시즌 제한 없이 바로 수시 채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냥 서포카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뭐 농업과 그러니까 뭐 농경 이런 데 학생들도 그냥 하이닉스를 그냥 갈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사람이 너무 급해서 수시로 이상하게 채용을 많이 한다는 거를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갑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근데 갑질이란 표현보다는 사실 굳이 얘기하면은 스펙이 안 좋은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예. 좋은 사람들을 뽑겠다는 거는 아니, 이해가 그러니까 되는데 같은 산업군에 있는 같은 계열사에 불합격한 사람에게 뭐 내부적으로 이제 뭐 채용 담당자들끼리 연락을 해서 형님 그쪽 불합격한 사람들 우리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 면접 기회를 내가 좀 줘도 되겠습니까? 그래 뭐 어차피 불합격했는데 좀 아깝게 떨어지고 능력도 괜찮으니까 니네 회사 한번 면접 보게 해줄게 라는 게 어쨌든 들통이 어쨌든 났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냐는 얘기죠. 제 말은.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어나운스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대기자들한테 우리는 당신들 외에도 좀 욕심나는 인재가 있어서 우연치 않게 문의를 해본 결과 같은 계열사 안에 이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 있어서 좀 대기해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 CJ 제일자당을 불합격해서 푸드빌에서 당장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로 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불합격한 애들이 중국 출신이야. 예를 들어 중국 대학교. 그래서 제당 채용 담당자한테 그럼 우리 좀 기회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겁니까? 푸드빌 인사 담당자에게 기회를 주면 같은 계열사.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거는 분명 지시가 있었을 거거든요. 위에서, 윗선에서 우리 당장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뭐 상무님이나 전무님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공채로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상무님. 그럼 뭐야 방법이 했을 때 검토한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워낙에 많은 인원을 뽑아서 불합격자도 많을 거니까 거기서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좀 갑질로 인정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채용팀한테. 이게 근데 저희 업종에서도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아나운서 쪽. 저희는 학원을 다녀야지만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인맥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의 돈을 들여서 학원을 다녀야지만 그 방송사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추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걸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으긴 하죠, 학원들이. 얼마 전에 그런 비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 쪽 말고 승무원 쪽.
네. 승무원 그 학원들 많으니까. 학원에 가는 그 강사분들이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시다가 나오셔서 학원을 차리니까 선배님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유착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약자인 우리 구직자분들은 그거를 믿고서 가는데 보증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 수강했다고 해서 뭐 승무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경우는 같은 계열사들 간에 어쨌든 뭐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 용인된 범위 내에서는 이럴 수 있지 않나. 요거는 갑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냥 안타깝죠. 이렇게 했다는 거를 왜 이렇게 좀 세련되게 그런 좀 약간 자기들이 저는 이게 노력을 그런 해야 느낌이 약간 그 회사들 요새 큰 기업들 이슈가 있는 게 보통 있는 게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있잖아요. 저는 약간 여기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그렇지, 우수한 일감 인재가 몰아주기네,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우수한 인재가 필요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때문이죠, 사실. 삼성전자 DS 파트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스펙 좋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많이 지원하니까 떨어지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러면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준수하겠지. 다른 회사들 갈 바에는 그럼 우리 계열사로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의 인사 뭐 프로세스인 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공정한 선택권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줬었을 때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그게 뭐 필터링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기준이죠. 그걸 점수화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객관적인 기준인데 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게 특히 SK 같은 경우는 LG망밖에 하나밖에 또 계열사를 못 선택하니까 실트론을 위주로 선택했던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회사의 로열티를 혹은 뭐 지원하는 부분에서 다시는 지원하지 않게끔 하는 반감을 생길 수 있는 좀 그런 이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 봤던 두 사연 다 제가 볼 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명확하게 갑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연이어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느낌의 경험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잊으세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갑질이라고 인식된 경우는 절차를 밟아서 뭐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다 제소를 걸고 해서 채용팀을 압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본인들에게 도움이. 그럼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은 민혁쌤은 잊으시고. 만약에 이런 경험을 내가 직접 겪었다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배구공의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왜 저기 뭐죠? 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인가요? 거기 보면 강유미 씨가 기자로 나와가지고 막 다스 누구 거냐고 막 확성기에다 대고 막 하듯이 저희가 찾아가서 그러라고 또 있으니까 UNMC가 그러니까 가가지고 직접 전화 걸고 SK 실제로 도대체 좋다. 뭐가 사실입니까? 이원생 중계. 왜 불합격자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좋다. 루트로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사연을 좀 주시면 되죠.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짜. 저희의 그게 괜찮은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실 그렇죠. 수 있으시죠? 저희의 존재 이유죠. 그게. 그치. 우리의 목적이지.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은 삼성 가세요. 삼성 가세요. 삼성은 이런 거 없어요? 삼성은 뭐 내부 정보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실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학교 레벨을 진짜 안 봐요. 네, 학교 레벨을 잘 안 보고 학점이라든지 전공 정말 되게 집중 있게 보고 GSAT 점수에 대한 비중도 엄청 높죠. 또 외부적으로는 부분에서 확인 안 된 부분이 하면은 AI로 자소서를 평가를 해요. 삼성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자소서에 대한 변별성이 사실 본인이 그 문맥상이라든지 뭐 엄청 막 디테일하게 잘 쓰지 않아도 사실 삼성의 학점이라든지 전공이 괜찮다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꼭 SK 하이닉스를 버리라는 얘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자신감 있게 가서 붙을 수 있는 회사들 또한 그런 것들을 좀 실외로 예외적으로도 안 하는 회사들에 좀 지원을 하셔서 본인들이 그런 거에서 성과를 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샘숭을 가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니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애플 코리아도 최근에 채용 갑질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5월에 시작한 전형이 무려 7개월 동안 이어졌고요. 반년이 넘게 이어졌고요. 면접이 도대체 몇 번 남았는지 합격자 발표를 언제 하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취준생분은 4번 면접을 보고 신원 조회까지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대요. 근데 합격자는 이미 발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애플이 입사 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채용 갑질을 했는데
이것도 채용 갑질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갑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건 외국계 완전 아니요, 이거는 공채가 아니라 외국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냥 갑질이 아니라 갑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냐하면 공채가 아니라 수시 채용이라 공채야 딱딱 정해진 날짜나 그 뭐 기간 내에서 끝내야 되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그 필요로 하지 않으면은 언제 사람을 뽑을지 채용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타겟팅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계에 지원하는 특수한 경우라 이건 갑질이라기 보기가 어렵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좀 배려를 안 했다는 거죠. 7개월. 최소한 7개월 구글은 동안 9개월 1년이야. 더 길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접을 이 또 부분은 4번을 보고. 구글 9번 봐요. 네, 인터뷰 그래서 프로세스 구글이에요? 자체가 PNG 같은 경우에도 뭐 꽤 길게 보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논외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계는 사실 좀 뭐 수시 채용이고 아무래도 인력 풀에서 땡겨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인력 풀에 일단 등록을 시켜놓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TO가 빠지거나 좀 더 충원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전형 자체가 굉장히 길고 또 되게 의외 케이스로 가면 학생 중에 그 이번 면접에서 면접을 봤는데 뭐 신인사 담당자는 되게 좋은 평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탈락을 해서 물어봤대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임원이 그 친구의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전공이 영문학과였어요, 영문학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준점이라는 게 사실 좀 뭐지? 되게 모호하다는 게 있다는 거니까 체계적인 인사 프로세스가 사실 제대로 갖춰진 회사가 뭐 3M이라든지 컨티넨탈 소위 이제 대형 큰 그룹사의 그 한국의 지사가 큰데 말고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수시적인 부분에서 좀 인력 풀만 가져가려는 부분이 외국계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죠. 외국계는 그럴 수밖에 없고 외국계 같은 경우 공채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공채를 진행하지 않아요.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휘말리기 싫으니까 인사팀에서는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사람을 뽑겠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시 채용으로 가는 게 그냥 깔끔하게 구직자나 회사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변에 갑질 당한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전화 연결해볼게요. 이번 회에도 저는 받을지 모르겠어요. SK시네요. 생각대로 네, 안녕하세요. 조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신촌 씨요? 신촌을 못 가. 그러시구나. 저희가 섭외할 때 현대백화점하고 국민은행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맞나요? 국민은행에서는 인턴을 했었고요. 현대백화점에서는 이제 인턴 후에 정규직 전환됐다가 졸업 연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입사 포기하고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채용 담당자들의 갑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채용 담당자의 권한이다 아니면 갑질이다 이게 경계를 좀 논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직접 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신촌 씨가 느끼기에 아까 저희 사연을 봤던 것 중에 갑질 사연이라고 느꼈던 분이 본인은 A라는 직무를 생각을 했는데 녹음하시나요 지금 잠깐 저희도 녹음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괜히 뭐죠 띠디가 지금? 네. 내비게이션이요? 조심 운전하시고요 그럼 A라는 직무로 본인은 생각하고 입사를 했는데 전혀 다른 엉뚱한 B라는 직무를 시켜서 굉장히 인사팀에 좀 불쾌하고 소위 이제 갑질이라고 생각을 한다. 혹시 현대백화점에는 그런 경우가 없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신촌 쪽에 근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사팀에서 약속까지 했는데 근무지는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 지방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 근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자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 번은 갔다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방 쪽에. 네, 한 번은 갔다 와야 돼서 미군 때 가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약간 관행처럼 돼 있군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뭐 한 번은 갔다 와야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없으면은 뭐 웬만해서는 뭐 4년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취업할 때는 주소지도 서울이고 학교도 서울이랑 연고지가 서울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제 취업 확정되고 나서 이제 동기였던 분이 지방으로 발령받은 사례를 한번 봤거든요. 아, 그거는 약간 갑질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울산 사서 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오늘 감사드리고요. 방송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가 철저하게 음성 변조는 방송이라뇨? 아니요, 지금 이 방송이죠. 혹시 방송에 계십니까? 방송 쪽은 아니죠. 아니요. 전 백스예요, 백스. 운수 쪽이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아까. 맞아요. 유통 쪽에 있어요, 유통 쪽에. 예. 감사합니다, 신촌 씨.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저희가 개인마다 하는 다 있어요. 뒤에 나오는 사연들이 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또 핫하고 강력한 것들이 많아서 계속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현준 쌤은 전화 통화하는 동안 한 마디도 못 했잖아요. 네. 한 마디라도 하셔야 되는데 네. 방금 전화 통화 듣고 나서 어떠셨어요? 갑질입니까 그거는? 몇몇 포인트 뭐 백화점 사례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뭐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도 그래서 굉장히 기사가 났기도 했었고. 지역을 보내는 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사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에서 5지만까지 받아서 그 내에서 소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강권이 아니고 이제 맛있는 거 좋다는 부분 자기의 선택권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갑질이라는 범주 내에는 없는데. 본인이 느꼈던 갑질 이런 거 사례 없어요? 제가 느꼈던 갑질? 제가 딱 명확하게 아는 게 LG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핸드폰 팔아야 된대요, 지인들한테. 내가 LG U+나 LG전자가 아니더라도 제 지인이 LG 상사 다녔는데 갑자기 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선배인데 자기 LG 상사 입사하고 나서 갑자기 너 핸드폰 못 쓰냐 그래서 자기 무조건 할당량이 있대. 이건 명확한 갑질이죠. 이건 회사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그 유산 사례로 하면 LG 디스플레이 다니는 사람은 공장 쪽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LG U+랑 LG 핸드폰을 써야 된다. 왜냐면 공장에 LG U+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안 터져 그래서 다른 통신사가.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바꿨고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 뭐 영업점이라든지 그런 뭐 통신사라든지 뭐 이런 쪽들은 사실 할당을 뭐 단순하게 보면은 뭐 유통 쪽에 있는 것들은 선물 세트들 시즌에 당연히 할당량이 떨어지죠. 이런 걸 안 하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네, 명확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인사 고과를 예를 들어 또는 인사 고과 내에 포함이 돼 있어요. 팀장의 인사 고과 내에 네, 내가 그 업종이 아니더라도 뭐 핸드폰 몇 개를 갖다 팔아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우리 있죠. 민혁 쌤도 전화 연결해 주신 민혁 쌤께 박수 한번 드리죠. 뭐 그럼 그다지 수등 그래도 마지막에 얻은 게 있잖아요. 소득이 왜 있었던 건 그렇게 정리를 아니었지만. 하냐? 아니야. 그러면 미혼인 신촌 씨, 백수 미혼인 신촌을 신촌 씨의 볼까? 얘기를 잘 들어봤고요. 대응할 게 좀 있어야죠. 전화 연결 뭐 없나요? 준비했죠. 준비해서 지금 바로 또 저희 딱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되니까 지금 일단 바로 스펙 좀 들어봅시다. 어떤 분이시죠? 일단 인사팀을 했었고 지금도 인사팀 하고 계시고 노무사. 네, 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이라서 제가 존댓말을 좀 쓸게요. 예, 저도 존댓말. 그래서 일단 예칭은 그냥 요새 또 알콩달콩 하시니까 알콩이로 제가 부르도록 할게요. 신한국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또 인사 또 업무 하시고 또 노무사 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채용 갑질에 대해서 그 주제로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건데 혹시 뭐 인사팀 하시거나 노무사 업무 하시면서 그 본인이 겪었던 뭐 최고의 갑질 혹은 뭐 본인 말고도 주위에서 들었던 최고의 갑질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갑질 사례가? 솔직하게. 네. 뭐 제가 면접까지 들어가진 않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면접관 분들을 수행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뭐 결혼하면 회사를 더 다닐 거냐,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뭐 결혼한 여자를 회사에서 이렇게 뭐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뭐 지원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웠다는 또 이런 즐거웠다고?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임원 면접일 것 같은데 맞나요? 되게 예리하시네요. 임원 면접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고 여성분들한테 그런 걸 보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즐겼다 그분들이. 네, 뭐 그랬죠. 진짜? 야, 대단하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기업에서 갑질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많이 갑질을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갑질이요? 네.
아, 준비했던 질문이 아닌데. 아, 이거 생각을 해야겠는데. 야, 내가 볼 때 너나 얘나 비슷해. 수준이 그냥 뭐 둘이 야 깐다. 대학로냐 여기가? 지금 저 까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자, 파이팅 넘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 질문을 까먹었네. 그러니까 똑같네. 그러니까 끊어. 아유. 생각하니까 까먹잖아. 아니 응. 기업에서 전화는 소득도 없었는데 있었어요. 그치 있었지. 알맹이가 있다니까. 가장 많은 갑질이 이렇게 한다. 아무래도 그 지원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그런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유연성이 있는지 보고 싶다면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한다던가. 근데 그 당황스러운 게 일이랑 연관이 돼 있고 업무 능력이랑 연관이 됐다 그러면은 인정을 하겠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특기가 뭐 물구나무 석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구나무 서보라 그러고 이런 건 사실 저는 좀 갑질이라 생각하거든요. 물구나무 누가 섰나요? 면접장에?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 본인이 쓴 거 아니죠? 썼네. 본인이 쓴 거 같은데. 전 영원이라도 팔 수 있죠. 아 진짜? 그런 것도 퇴사해놓고?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아는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들었던 사례 중에 네. 뭐 좀 갑질이 좀 없는 뭐 착한 기업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있었나요? 대부분 회사나 갑질이 그렇게 대부분 회사는 요즘에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갑질하는 회사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그리고 답변이 좀 재수가 없었죠? 아 그러네요. 재수가 없네요. 아 되게 답답해요. 줘봐. 그러면 줘봐. 또 본인 잠깐 제가 그 조민혁 쌤이 질문하고 싶다고 해서 잠깐 바꿔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네. 조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냥 뭐 변호사님이라고 해주세요. 네네. 알콩 씨. 예. 네, 하도 제 답답해서 지금 옆에 보고 있다가 네네. 그 인사팀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이전 직장에. 네. 네. 그 인사팀에서 채용을 할 때 지금 저희가 요 전화 통화하기 전에 그 사연을 몇 개 봤거든요. 네네. 채용을 할 때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래서 요새는 입력하는 게 별로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 놓고는 인적성 통과하면은 추가 입력 사항이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면접 기회를 얻은 사람만 아는 거죠. 뭐 개인 신상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부모님에 관한 것까지 물어보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혹시 계실 때 네. 저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포스코에 있을 때. 저는 사실 인사팀에서 네.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었어요. 네. 제가 좀 예전 사람인지 몰라도 이미 다 지원서 안에 그런 내용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놓고 네. 정작 면접하기 전에 그렇게 받는 것 자체가 네. 그거는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CJ라는 회사가 이렇게 보면은 네? 그 굉장히 면접을 투명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블라인드로? 근데 몇 개 회사는 또 블라인드가 아닌데 또 블라인드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E&M이나 이런 데는. 혹시 그런 거를 직접 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떡하죠?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끊어. 그래서 혹시 네. 채용 갑질 그 당하거나 그런 취준생들한테 뭐 좀 한마디나 회사에 하고 싶은 한마디 채용 갑질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이 채용이라는 게 그 면접관들이 그 회사에서 그 지원자들을 뽑는 것도 있지만 지원자가 회사를 선택한다는 면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원직이나 되는 사람들이 채용 갑질을 하고 그 자리에 이제 권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그 회사 그렇게 미련을 갖는 게 맞나 싶거든요. 네, 이 세상에는 좋은 회사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안 봤죠? 네, 우리 방송 안 봐온 것 같아요. 지금 컨셉이. 아주 바른 노무사스러운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 방송 또 나중에 모니터에서 보시고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신촌 씨와 알콩 씨. 와, 과연 방송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 그만큼 확인하시죠. 이걸
아니 근데 여기도 그렇고 뭐 아까 그 스타일도 그렇구나. 사실 이런 사례는 나를 연구하는 거야. 아 지금 거기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아니잖아요. 수 있겠니 지금? 어떻게 나 궁금해서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은 참 힘들었겠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앙앙.